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문, 방송 보도, 과연 얼마나 믿을만한가, 부동산 뉴스 제대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일 접하는 신문, 방송 보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차 75회 유튜브에서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투자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한 상반된 내용의 기사를 통해 향후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보도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여러가지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건설 경기는 2015년에서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12% 이상 증가율로 반영했다며, 새로운 철도나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생활 SOC나 기존의 노후한 SOC에 대한 개보수에 많이 반영됐다고 하며,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를 인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세제 금융상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얘기를 통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증가했으나 경기 부양을 통해 인위적으로 건설 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언제든지 규제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추가 규제에 대한 뜻을 비춰 우리들로 하여금 투자에 대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어제 서울경제신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던 날 신고가 강남 아파트값 마이웨이라는 제목으로 상한제와 무관하게 아파트값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청약 쏠림 등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중개업소 집중 단속에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잠실 아파트 시세는 상한제와 무관하게 이전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서 있다는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상한제 직접 대상인 정비사업 아파트도 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현지 부동산 업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강남 지역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비웃듯 그와 무관하게 고가 거래가 계속된다며 몇 군데 거래가 된 예를 보여주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시점, 때론 하루 사이에 비슷한 사안이나 같은 사안을 놓고 언론사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재하는 경우 그것을 보는 시청자나 독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그것을 보고 투자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말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묻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엊그제 올린 75회차 유튜브에서도 이런 경우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방향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경우 담당 기자의 전문성, 경험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예측이 다를 수도 있고, 언론사 관계자나 기자가 사적인 마음을 먹고
건설업체 등과 결탁하여 얼마든지 의도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여도 경험치와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거기에다 다른 사람들과 결탁한 경우는 전문가라는 탈을 쓰고 오히려 일반인들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바로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의도된 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 얼마든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나 업계 관계자를 골라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일반화시켜버리면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막대한 돈이 오가다 보니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상호 결탁하여 소위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투자를 하는 우리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확인도 편하게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 느낌을 실제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얘기한 기사는 서로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앉아서 신문 방송만 보며 이곳저곳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만 걸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사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후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상당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최근 뉴스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알아보고 부동산 관련 신문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보도들도 현장 답사를 통해 직접 발로 뛰어야 제대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23회차 유튜브 나홀로 현장 답사 가는 이유, 효율적인 임장활동 요령에서 현장 답사 요령을 말씀드렸고 지난 회차 유튜브 75회 경기 불확실성으로 단기 정기예금 증가에도 지금도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하기 나름이다 해서 향후 영원히 변치 않을 부동산 경매 투자 전략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